보이스피싱 금융사기가 최근 더 교활해졌습니다. 70대 노부부가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을 지인을 빼앗기려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전화 금융사기 수법. 감독원장 이름을 도용해 금융 이용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최고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 할머니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딸 죽는다고. 설마 우리가 그런 거에 당할까? 이랬다가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제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와, 귀신에 홀린 듯 넘겨준 9억. 9억. 아니,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9억이라는 큰 돈이 귀신에 홀린 듯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예. 9억 원이면 정말 상당히 큰 액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소장님한테 9만 원을 드려야 돼요. 네. 9만 원. 9만 원. 그러면 이게 9장인지 8장인지 10장인지 한 5번은 세볼 거예요. 맞아요. 한 장 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9만 원을 제가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으로 찍어도 공이 4개가 맞는지 3개 찍었는지 5개 찍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9억이 웬 말입니까? 이 사건이 발생했던 2018년 당시 네. 보이스피싱 사례 중에서 1인 피해 금액으로는 가장 큰 최고액. 규모였습니다. 최고액이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이 넘겨준 9억 원.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70대 노인 A씨는 금융감독원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A씨의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처벌받지 않으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 금액을 모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전화를 받아봤다니까요. 엄청 무섭더라고요. 근데 뭐 피해금을 맡겨야 된다고 내가 처벌을 면하려면 그렇잖아요? 난 그 정도는 아니긴 했는데 네. 피해금 뭐 이런 거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예, 예. 아 근데 그거 들으면 당황해요. 당황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맡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A씨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심적 부담이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 팀장의 말에 따라서 이틀에 걸쳐서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서요. 자신의 정기예금 그리고 보험 모두 해지했습니다. 이때 해지한 금액이 모두 9억 원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의심을 조금이라도 안 했을까? 하지. 아니 왜냐면요. 근데 9억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뭐 여기 거 꺼내고 여기 해지하고 이러시면 요즘 그런 게 다 연계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러시면 다 좀 의심하고서 이렇게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주지 않나요? 물론 당연히 의심을 했죠. 예. 그래서 은행 창구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A씨에게. 네, 무슨 이 돈 일이냐고. 어디에 쓰시려고 해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 어디다 쓸 거다 이런 전화가 왔다라고만 얘기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 얘기를 안 하진 않으셨습니다. 네. A씨가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네. 친척에게 사업 자금을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다르게 얘기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지? 그냥 그게 연루돼서 내가 지금 뭐 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셨어도 그걸 왜 말씀을 못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도 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수법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나 보다. 그렇습니다. 예, A씨에게 만약에 은행 창구에서 물어온다면 자금의 사용 목적을 친척에게 사업 자금으로 보낸다라고 대답하라고 미리 지시를 했었던 거죠.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요, 그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돈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급 정지 및 거래 중지를 신청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경찰에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럼 경찰은 뭘 발급해 주냐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줘요. 그러면 이제 지급 정지 신청을 한 후 3일 이내,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3일 네, 이내 3일. 이 피해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방문해서 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예. 이때 그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그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피해 금액이 환급되기까지는 보통은
좀 시간이 걸려요. 2, 3개월 정도 시간이 2, 3개월. 그래도 또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말이. 네.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요즘 하도 심각하니까 이제 금융권에서는 그 뭐죠 뭐 지연 인출 이지연 말고 지연 인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30분 있다가 가는 거죠 돈이.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던데요. 이게 뭐 30분 지연 인출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일에 1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된 경우에 대해서 카드 등으로 이제 자동화 기기에서 출금하거나 이체할 경우 30분간 출금 이체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있다가 출금하거나 묶여 있는 거죠. 할 수 네.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지연 이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뭐냐면 이 보이스피싱이나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 피해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체할 경우에 고객 본인이 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요. 뭐 1시간 뒤, 뭐 3시간 뒤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 내까지 이게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최소 3시간 이후에만 이게 인출이 되거나 이체가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3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요, 이 좋은 30분 지연 인출 제도를 우리 이기동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기범들이 대부분 30분 안에 큰 돈을 빼간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해서 30분 안에 큰 돈을 인출을 못 하도록 제가 금감원 이제 토론회 때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이것이 시행되면서 이제 파밍이라든지 뭐 자녀가 납치되었다 바로바로 인지를 하는 그런 범죄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그리고 스미싱 이런 이제 사기를 당하고도 바로바로 인지를 못하는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정부기관에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들어요. 금융감독원 혹은 뭐 정부기관 어디에서든지 간에요. 자신이 금감원이다 또는 팀장이다 정부기관의 공무원이다라고 밝히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혹은 뭐 금융감독원 조사 뭐 이렇게 밝히면서 소속 지위, 이름 등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끊으시고 전화를 끊으시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그 기관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당황스러운 전화를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여러 생각이 아마 드셨을 텐데 일단은 끊는 것이 차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부터 볼까요? 요거 딸이 납치됐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뭐 금감원, 뭐 검찰을 사칭하고 뭐 내가 누구 검사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뭐 여러 뭐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들으셨기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아마 의심을 하시면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 딸을 납치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난 지금도 소름 끼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 이걸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딸이 납치됐어요. 제가 준비한 사건인데요. 네. 먼저 들어보셔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연이를 잘 데리고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깜빡에서 나오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애를 창고에 잡아주고 있으니까 딸 살리고 싶으면 돈 가져오서. 이게 분명 연출된 통화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도 일단 비명 소리를 들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내 딸의 목소리인지 아닌지도 생각이 안 들어버리는 거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 이게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순간 당황하니까 무슨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뭐 내가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냥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자식은 부모에게 목숨과도 같은 존재인데 부모의 이런 마음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납치 보이스피싱인데요. 작년 12월 14일 정읍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 택시기사인데요. 방금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를 버스터미널 부근에 내려드렸는데 계속 휴대전화로 통화하시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모습이 수상해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부부가 예. 터미널 근처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쩔쩔매면서 통화를 하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황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도 수상이 역에서 관할 지구대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전 지구대 경찰들을 곧바로 버스 터미널로 출동시켜서 두 사람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그 버스 터미널이면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그 노부부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도시가 좀 소도시이기는 해도 어쨌거나 워낙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경찰들은 그 지역을 구석구석 많이 알기 때문에 네. 감을 잘 잡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 신고대로 그 골목을 막 구석구석 돌다 보니까 그 당사자들로 추정되는 할머니와 그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네. 오, 다행이다. 그런데 이 부부가 경찰이 다가가니까 슬금슬금 몸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감을 잡았죠. 아, 예. 그러니까 감은 잡았는데 왜 피하셨지? 그러니까. 혹시 뭐 이미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이스피싱 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셨나? 그러니까 경찰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피해자인 거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죠? 노부부를 그치. 피해자라고 예. 생각해서. 네. 뭔가 수상하죠. 예. 근데 이 노부부 더 수상했던 건 경찰에 말을 붙였는데도 대꾸주차하지 않고 막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도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요. 네. 통화를 하다가도 저기요 이러면 네, 해요. 이렇게 잠깐만요. 예. 네, 이렇게 하지. 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지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그러고 피하고. 있다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다. 이상한 그죠? 거지. 예. 그렇죠. 경찰도 노부부의 반응에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죠. 그래서 할머니 소리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었어요.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시간 가까이나 누구와 통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자 할머니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딸 죽는다고. 아, 자기 딸 죽는다고. 아, 예, 예. 그러니까 계속 협박을 받고 계셨었나 봐요. 그렇죠. 절대 경찰을 부르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근데 경찰이 왔잖아요. 네. 할아버지는 품속에 5천만 원을 꼭 아는 채 안절부절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전화로 딸이 납치했으니 딸을 구하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거죠. 경찰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와가지고 옆에 오니까 정말 가까이 와, 오지 말라는 거죠. 내 딸이 위험하다고 큰일 생각하시니까. 났다 생각하고서 그냥 피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이스피싱범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 노부부에게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납치되지 않고 무사한 사실을 확인시켜줬는데요. 네. 예. 그래도 이 노부부는 믿지를 않고 딸을 찾으러 간다면서 현장을 자꾸 떠나려고 그랬죠. 아니 근데 딸이 무사한 거를 확인을 해드렸잖아요. 믿지 못한 거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우리가 앞서 음성을 들은 것처럼 악 하고 딸의 비명소리를 들려줬잖아요. 급박한 상황에서 딸의 목소리가 철석같이 듣는 부분은 딸과 통화를 했음에도 우리 딸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절대 말을 믿지 못한 거죠. 워낙 그게 컸던 거예요. 예. 충격이. 그렇죠. 그 비명 지르던 소리가 너무 이게 뇌리에 그리고 확 내 박혀버린 거예요. 딸이라고 그냥 갑자기 확신을- 믿어버리신 예.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전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경위는 다시 딸에게 영상 통화를 요청해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부부에게 대화를 시켰고 예. 그제서야 노부부는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까지 너무 이제 경찰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렇게 해서 상황 정리가 안 됐으면 그 품속에 있던 5천만 원은 그냥 한순간에 갔죠. 고스란히 그냥 그 사람들 몫이 될 뻔했어요. 네네. 무섭다. 이게 예. 진짜 수법이 나날이 지난다는 얘기가 참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 문자로 엄마 나 핸드폰 고장 났어 나한테 돈 좀 보내줘 뭐 이런 것도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나 봐 이런 거를 또 이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아니, 계획 짜시는 분이. 저 범죄는 저희 집은 절대 당하지 않아요. 왜요? 예. 저희 애들은 존댓말을 쓰거든요. 아. 네. 엄마 나 핸드폰 고장 났어 이렇게 반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딸 아니구나. 너 우리 딸 아니지 왜 반말이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저희는 실제로 그랬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거는 우리 딸이 아니라고. 아니다, 말투가. 예. 네. 이기동 대표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대표님께서는 직접 이 뭐라 그럴까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예. 5개 조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콜센터를 차려놓고 해외에 있는 총책들과 한국의 총책들이 공유를 해서
전화 발신 조작을 해서 모든 보이스피싱의 총지를 내리는 총책, 네. 그리고 국세청입니다, 경찰청입니다, 자녀가 납치되었습니다.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다 이제 연구원 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구원이 있어요? 네, 브레인. 자기들도 연구를 해야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 범죄자들은 일입니다, 일. 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무궁무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다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근거가 안 됩니다. 세 번째, 한국에 내려와 있는 보이스피싱 이제 조직 중에 최고 총괄하는 팀입니다. 인출책. 왜? 모든 범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이제 믿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출책이 있고 다음에 모든 금융범죄의 인출 도구로 사용돼가는 대포 통장, 네. 예, 통장 관리책, 그리고 개인정보 빼내는 팀, 이 5개 조직이 공유를 하면 이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거는 조직 거의 시스템이 돼 있는 건데. 네네. 그 연구까지 하는 팀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설마 우리가 그런 거에 당할까? 이랬다가도 당하는 거예요. 워낙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보이스피싱의 그 유형을 좀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이기동 대표님과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이겁니다. 설마 네. 내가 당할 줄 몰랐던. 예, 문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메신저 피싱입니다. 사진도 함께 떠 있는데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삼촌. 메시지가. 많이 바쁘신가요? 조카가 삼촌한테 보내는 깨통 문자 같아요.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프로필, 예. 네, 이게 메신저 피싱입니다. 예. 이제 사기범들이 이 톡이나 프로필 이런 것을 해킹을 해가지고 네. 지인이나 이제 가족들을 사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요구를 하거나 다급한 정황을 만들거나. 근데 이제 아까 밑에 보신 것과 같이 이 그림에는 빨간 지우본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네, 국제. 그렇죠. 예. 이 표시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해외에 있었을 때 네. 이제 이런 빨간 불이 뜨게 돼 있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 친구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 이 사기범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도 이런 예. 메신저 피싱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이제 문자 한 번이나 받아보셨겠죠? 이제 전화는 받아봤는데 요런 거는 제가 아직 안 받아봐서 받아보셨어요? 저도- 아까 근데 딸이 문자 와도 반말이면 딸 아니다. 예, 그렇고. 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혹시 어떠세요? 있으세요, 경험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무수하게 봤죠. 진짜요? 네. 무수히? 뭐 카톡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네. 예, 뭐 하지만 다 차단하고 삭제하고 아닌 걸 알죠. 혹시 신중원 변호사님은 받아보신 적 저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 뭐 이런 거는 받아본 적 있어요. 나도 그런 건 받아봤는데. 그래서 와이프 가끔 이제 직구를 하니까 네. 혹시라도 그게 온 건가 하고 누르려고 딱 봤는데 약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금액도 그렇고 뭔가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딱 봐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메신저 피싱이었더라고요. 그냥 누르는 순간 이제 해킹 당하는. 예, 예. 예. 야, 그렇군요. 메신저 피싱 뭐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메신저 피싱은 가족을 사칭을 하거나 예. 그리고 또 기업을 사칭을 하거나 네. 예. 다급한 정황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달콤한 이제 정황을 만들어서 유혹을 합니다. 이슈가 되는 이런 문자를 불특정 다수 사람들한테 유포를 시켜요. 그러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쵸.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돌잔치 뭐 쿠폰이라든지 그리고 결제가 되었습니다. 네네. 내가 결제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뜨지?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딱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클릭만 한다고 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클릭을 하는 순간에 나의 핸드폰이 악성 앱이 깔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전화를 걸어도 악성 앱에 깔려버리면 사기범들이 당겨받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원격 조정을 해서 내 문자를 이제 의미대로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야, 안 네.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성 앱이 깔려버리면 이제 사기범들이 전화를 당겨받아서 금감원 직원 사칭을 하고 네. 또 카드 회사 사칭을 하고 은행 사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정황이 일어났었을 때는 대응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거 뭐 피해를 좀 안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뭐 일단은 무시하고 일단 이게 대응을 안 하는 게 맞지만. 누군가가 뭐 많은 수익을 제한을 한다. 네. 이런 정황이 일어났었을 때는 아니 돈을 벌게 해준다는데 솔직히 돈 벌고 싶으면 자기끼리 하면 되지. 네. 왜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돈 벌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고. 그런 정황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말을 걸어왔었을 때는 말 걸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신상 파악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한지. 이제 SNS에서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부업 관련해서 오는데 거기 프로필을 보고 이제 피드 같은 걸 보면 다 예쁜 여성들. 근데 이제 그게 다 도용된 사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오면은 부업 관련 뭐 이런 거 오면 다 차단을 누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않으셔야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프로필 보고 혹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 제 프로필 봤어요? 안 넘어가겠더라. 농담입니다. 지난번에 제 SNS가 해킹이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웬만한 사진들은 다 지우고 예. 거기다가 말씀하신 그런 부업 그게 생기더라고요. 내 계정인데. 예, 그 마치 제가 이걸 홍보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저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수법들이.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것도 해서 부업을 야, 하는구나. 우리 신 변호사가 요즘 뭐 저 건강기능식품 팔던데?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래서 좀 더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럼 설마 내가 당할 줄 몰랐던 보이스피싱 다음 수법도 한번 볼까요? 네. 대출 사기형입니다. 대출해준다는 뭐 문자, 네. 전화. 이건 많이 봤죠. 네. 아니, 그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힘들었던 당신을 위해서 뭐를 빌려준다, 뭐 이런 문자는 엄청 와요. 서민형 대출 뭐 네, 이런 맞아, 거. 맞아. 그런 네. 거. 대출을 해준다는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일단 이제 기업에서는 네. 이 대표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왜 은행에 일하는 사람이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겠습니까? 네. 대부분 전화가 핸드폰으로 옵니다. 네. 그리고 돈을 송금하는 계좌가 솔직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상환을 해야 된다. 저금리를 네.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기가 거래했던 그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네. 개인 계좌에 다 송금을 한다는 거. 계좌 번호만 알고 그리고 이 발신 번호만 정확하게 찍어내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권에서는 또 기관에서는 절대 돈을 이체를 해라, 또 전달을 해라, 그리고 핸드폰을 보내라, 통장을 보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네.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은 99%가 아니라 100% 사기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이제 이런 전화가 왔었을 때는 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냥 끊어버리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단 끊어버려야겠다. 그죠? 예.